어디 가세요? 저희요? 궁평항 가고 있습니다. 차가 뭔가요? 이게? 차가요? 위네바고 트렌드 23L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핑고고 양봉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궁평항 쪽에서 위네바고 23L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와, 지금 아직 궁평항 가기도 전에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딱 넘었다가 시겁했습니다. 시겁했는데 부러진 건 아닌가? 부러진 건 아니겠죠? 야, 이 과속방지턱 됐다. 됐습니다. 과속하면 안 돼요. 네, 다시 안정을 찾고 이제 시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네바고는 크기가 저희가 이전에 시승했던 솔라티보다 훨씬 커요. 운전할 때는 이 폭이 옆으로 더 튀어나가 있어서 도로가 꽉 차게 보입니다. 지금 주행하면서 사이드미러 계속 보고 있는데 그만큼 크기가 크고요. 길이도 좀 더 길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돌아야 차가 돌아 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뒷바퀴나 아니면 뒷부분이 바깥에 도로 뭐 요철이 있거나 뭐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터홈이다 보니까 뭐 트럭 캠퍼나 카라반들과 다르게 잡소리가 조금씩 나긴 해요. 조금씩. 근데 이거는 뭐 모터홈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소프트하긴 합니다. 주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거 미국 차 맞네 딱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핸들이나 아니면 주행 치고 나가는 아니면 뭐 서스의 느낌이 요철이 있거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거는 이제 이거 잘못 왔는데? 궁평한 일로 왔으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위네바고의 트렌드 23L이라는 모델인데요. 정통 미국 모터홈입니다. 국내에서 팔고 있는 모터홈 중에서는 가장 크고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 큰 편 아니에요. 거의 제일 작은 사이즈. 그렇지만 사이즈가 길이가 이제 7.3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저희가 앞서 먼저 탔던 솔라티 캠핑카가 전장이 아마 6.2m인가 6.4m인가 막 그 정도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 1m 정도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3.1m로 살짝 넘고요. 그리고 폭은 옆에가 더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확장된 버전이라서 2.3m나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드미러도 엄청 커요. 사이드미러가 거의 제 얼굴만 하거든요. 완전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드미러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룸밀러에 상시 주행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후방을 주행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모터홈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모델이 포드 트랜짓으로 만든 모델 하나, 그리고 위네바고는 다찌 램의 프로마스터라는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제일모빌이나 화이트하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기반의 모델까지 그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국산까지 추가하자면 솔라티 정도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라티나 스프린터는 디젤인데 오늘 시승할 위네바고나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는 모두 가솔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캠핑카 자체를 수입하는 거예요. 이 캠핑카 자체를 수입할 때는 디젤 모델이 수입이 안 되고 가솔린만 현재 인증이 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솔린 모델밖에 없고요. 지금 오늘 시승할 모델도 V6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280마력 정도 되고요. 확 치고 나가는 맛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캠핑카를 그렇게 막 쏘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그럭저럭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6기통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보시면 딱 얘는 누가 봐도 캠핑카다, 수입 캠핑카다 하는 그런 느낌을 확 드러내고 있어요. 자전거 대신 박스를 달아서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시승기이기 때문에 막 기능 같은 거를 그렇게 설명은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캠핑카 리뷰에서 다음 편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자동차로서 외관상으로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여기 머플러가 옆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때는 이제 머플러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옆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프레임 바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이 차체 하부를 보면은 프레임이 엄청 두꺼워요. 캠핑카를 만들 때는 모노코크보다는 프레임이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 같은 것도 위네바고 공식 영상을 보면 막 추락 뒤집어서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복 테스트죠. 전복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험로에서 주행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걸 보면 꽤나 신경 써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토션빔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본은 아니고 카라반테일에서 국내로 수입하면서 추가된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이 공기압은 차량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컴프레셔를 켜고 이걸 누르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게 하는 건데요. 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 고속 주행할 때 좀 더 안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비포장길 같은 데 갔을 때도 이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하면 차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오! 에어 컴프레셔. 밖에서 야외 활동하고 신발 이렇게 털고 이래도 좋겠는데요? 옷 같은 것도 털고. 운전석은 솔라티랑 거의 높이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운전석 계기판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모델이다 보니까 마일이라는 숫자가 크게 써져 있고 킬로미터는 좀 더 숫자가 작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트림 모니터에서는 몇 킬로를 주행했는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또 온도, 그리고 현재 연비,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다른 차량과 똑같고요. 변속기는 여기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어서 여기 통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아래로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컵홀더 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오디오 시스템과 또 에어컨 컨트롤러가 있고. 네, 이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6기통이라 6기통에 가솔린이니까 뭐 엔진음은 부드러워요. 화성 그 카라반테일 전시장에서 궁평항까지 오는데 연비를 재봤더니 한 5km에서 7km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비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km에서 한 7km. 근데 연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5km면은. 그런데 그만큼 조용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이걸로, 이 차로 매일 타고 다닐 게 아니니까 주말에 이제 한 번씩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은 그냥 탈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좀 당연히 더 나올 텐데, 고속도로 연비는 이제 정속 주행을 쭉 하면 한 7km에서 8km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7km, 8km 뭐 이렇게 뜨는데요, 정속 주행하면. 근데 지금 속도는 한 80에서 90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90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바람 소리, 풍절음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무난한 수준이고 90km 정도로 주행했을 때가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110km에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어차피 110km 이상은 주행하지도 못하고, 아까는 저희가 영상 촬영 시작하기 전에는 에어 서스펜션에 바람을 다 빼고 주행을 했고, 이번에는 바람을 좀 넣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에 바람을 빼면은 그때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을 좀 넣으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하체가 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속도를 제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 봤는데
브레이크는 잘 듣는 편이에요. 잘 듣는 편이지만 이 차가 그래도 공차 중량이 4톤이 넘기 때문에 승용차 몰듯이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구의 내구성들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의 내구성을 위해서라도 과속방지턱에서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주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모터홈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요 위네바고 23L 요 모델은 대형 면허가 없이 일종 보통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뭐 사실 일종이 아니라 2종으로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종 보통 면허로도. 근데 2종 보통 면허로 이제 면허를 따신 분들한테는 차가 워낙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1종으로 따셨거나 아니면 2종으로 따셨다고 하더라도 좀 운전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속감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거지 막 힘 좋은데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타야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하긴 뭐 캠핑카 타면서 막 그렇게 힘있게 달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요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승할 때 자주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 톨게이트가 나올 때마다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하이패스냐 하이패스가 아니냐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차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캠핑카들은 보통 화물 쪽으로 다녀야 하거든요. 일반 하이패스를 가게 되면은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 쪽으로 가게 되면 차단봉이 있어요. 높이 차단봉이 있어서 아예 지나갈 수가 없고, 이 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캠핑카들은 화물 톨게이트 쪽으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핸들은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막 무거워가지고 힘들게 돌리거나 이래야 될 필요 없고요. 특이하게도 전륜 구동이에요. 이렇게 큰 차인데 7m가 넘는 차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륜 구동인데, 계속 타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돼서 특별히 뭐 큰 차가 전륜 구동이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좀 위험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속도는 송도가 목적지인데, 앞으로 속도는 90km 정도, 90km에서 100km 정도로 맞춰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가솔린이니까 정말 편하네. 조용하고. 네, 이제 송도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궁평을 갔다가 송도를 오면서 80km 정도, 꽤 짧지 않은 거리죠. 80km 정도를 시승해 봤는데요. 6기통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행 성능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력이 좋아서 이제 고속 주행할 때 그때 좀 편안하기도 하고, 6기통이다 보니까 디젤 엔진처럼 덜덜거리거나 아니면 그런 진동이 없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제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뻑뻑하지 않아서 차선을 변경할 때도 편했고요. 또 차선 변경하거나 코너링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하체를 비교적 단단하게 잡아주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하지 않았고요. 뭐 측풍 같은 것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지금 바람이 잔잔하게 제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이 사이로 불고 있는데, 그런 측풍 같은 것도 아니면 큰 차가 옆에 지나다닐 때도 막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하체가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또 에어 서스펜션에 에어를 빼면 또 편안하고 좀 소프트한 그 상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아니면 노면에 따라 그렇게 주행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편했고, 또 장거리 주행에도 꽤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터홈을 구입하고 싶고 국산 모터홈은 싫고 멋진 수입 모터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좋을 법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승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